조수진의 경제는 민생이다. 오늘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진짜 이유와 그리고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벗어날 수 있을지 해법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코스피가 7천을 넘었습니다. 장중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된 정도로 시장은 매우 뜨겁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 끝난 거 아니야? 하지만 저는 정반대로 봅니다. 지금이야말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가장 냉정하게 봐야 할 시점입니다. 지수는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구조가 바뀌었습니까? 삼성전자의 PER은 여전히 10배입니다. 같은 반도체 기업인 TSMC는 25배, 엔비디아는 40배 이상을 받습니다. 같은 산업, 같은 시대인데 왜 가격은 2배, 3배 차이가 날까요? 이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면 지금의 상승은 기회가 아니라 착시일 뿐입니다. 오늘 조수진의 경제는 민생이다에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본질이 무엇인지, 왜 여전히 존재하는지, 그리고 이 구조가 민생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숫자와 사례로 짚어보겠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바로 대한민국 경제의 가격표입니다. 말은 어렵지만 아주 간단합니다. 같은 돈을 벌어도 대한민국 기업은 미국이나 대만, 일본 기업보다 싸게 평가받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입니다. 메모리 반도체에서 여전히 세계 정상입니다. AI 시대에 꼭 필요한 HBM과 D램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삼성전자는 대략 PER 1.5배, 15배 안팎으로 이야기됩니다. 반면 엔비디아는 2026년 5월 초 기준으로 후행 PER이 약 40배 수준입니다. TSMC도 자료에 따라 28배에서 38배 수준으로 집계됩니다. 일본의 대표 장비업체 도쿄 일렉트론은 50배 안팎으로 표시되는 자료도 있습니다. 자료 좀 띄워주세요. 같은 AI 반도체 밸류체인 안에 있는데 왜 누구는 15배이고 왜 누구는 40배이고 50배입니까? 이 차이를 단순히 삼성이 못해서 라고 말하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물론 기업 경쟁력 차이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시장이 한국이라는 나라에 붙이는 할인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감정으로 투자하지 않습니다. 숫자를 보고, 법을 보고, 지배를 구조를 보고 정부 정책의 일관성을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좋은 기업은 맞다. 그런데 한국 시장이기 때문에 더 싸게 사야 한다. 이것이 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입니다. 저는 이 칼럼에서 크게 3단계로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정확히 무엇인지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둘째, 왜 생기는지 실제 사례와 숫자로 보겠습니다. 셋째, 이재명 정부가 과연 무엇을 했고 무엇을 못했는지, 그리고 왜 말과 현실이 이렇게 다른지 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PER과 PBR부터 쉽게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이 개념이 헷갈리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PER은 이익 기준 가격입니다. 회사가 1년에 1조 원씩을 버는데 시장 가치가 15조 원이다 라고 할 때 PER은 약 15배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회사가 1년의 이익을 몇 년치 가격으로 쳐주느냐입니다. 엔비디아의 PER이 40배라는 말은 시장이 현재 이익보다 훨씬 큰 미래 성장을 가격에 반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삼성전자가 15배라면 시장은 삼성의 이익은 인정하지만 미래 성장과 리스크를 보수적으로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PBR은 자산 기준 가격입니다. 회사의 순 자산이 100조 원인데 시장 가치가 150조 원이면 PBR은 1.5배입니다. 순 자산보다 1.5배 비싸게 거래된다는 뜻이죠. 그러면 PBR 1배 이하는 무슨 뜻입니까?
회사가 가진 장부산 자산보다 시장에서 더 싸게 거래된다는 뜻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이 회사가 가진 것보다 주식시장이 더 낮게 본다는 것이죠.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은 PER만 낮은 게 아닙니다. PBR도 낮습니다. 즉, 한국 기업은 돈 버는 능력도 낮게 평가받고 가진 자산도 낮게 평가받는 이중 할인 구조에 빠져 있습니다. PER은 기대의 가격이고 PBR은 신뢰의 가격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기대도 낮게 받고 있고 신뢰도 낮게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한국 기업의 주가나 기업 가치가 비슷한 해외 기업보다 낮게 평가받는 현상입니다. 그림 띄워주세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한국 주식이 싸다는 말이 아닙니다. 싸다는 것은 투자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디스카운트는 다릅니다. 디스카운트는 시장이 이유를 가지고 싸게 평가한다는 뜻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이렇게 봅니다. 한국 기업은 기술도 있고 생산 능력도 있고 실적도 있다. 그런데 대주주와 소액주주의 이해 충돌이 발생할 수 있고 또 중복 상장으로 기존 주주의 가치가 희석될 수도 있고 주가 조작과 불공정 거래 처벌이 약하고 정부 정책이 갑자기 바뀔 수도 있고 또 노사 리스크가 예측하기 어렵다. 그래서 같은 이익을 내도 한국 기업에는 더 높은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이것이 회계적으로 말하면 할인율 문제이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신뢰 문제입니다.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차별화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기업 실력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본시장 신뢰, 법의 집행, 정치 리스크, 노사 리스크, 정책의 일관성까지 합쳐진 대한민국 경제 시스템의 가격입니다. 얼마 전 저는 KB증권 리서치 센터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발언하는 방송을 봤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숫자가 나왔습니다. 한국 기업의 ROE, 즉 Return on Equity가 반도체 업황 덕분에 약 20% 정도로 예상된다는 설명입니다. 미국과 대만도 20%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ROE, 즉 자기자본 이익률은 그 회사가 주주의 돈을 얼마나 잘 굴리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글로벌 기업들이 매우 중요하게 보는 성과 지표입니다. 그런데 PBR은 다릅니다. 미국과 대만은 4배 이상을 받는데 한국은 1.5배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같은 100원을 투자해서 20원을 버는 능력이 비슷하다면 시장에서 비슷한 가격을 받아야 정상이죠. 그런데 미국과 대만 기업은 자산의 4배의 가격을 받는데 한국은 1.5배만 받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한국 기업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한국 기업도 돈은 벌지만 구조가 불안하기 때문에 내가 더 싸게 사야 되겠다. 또 하나는 중복 상장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 약 5,200조 원 중에서 중복 상장된 시가총액이 1,000조 원을 넘고 비율은 약 20%라고 합니다. 한국의 중복 상장은 미국의 400배, 중국의 10배, 대만의 7배, 일본의 5배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 수치는 한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의 공개 발언 기준으로 본 것입니다만 핵심은 숫자의 방향입니다. 한국은 모회사와 알짜 회사를 따로 상장시키는 구조가 너무 많고 이것이 기존 주주의 가치를 희석시킨다는 점입니다. 외국인 투자자의 반응도 중요합니다. 홍콩 컨퍼런스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은 일단 30% 정도 디스카운트하고 본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외국인이 한국 기업을 하나하나 자세히 보기도 전에 시장 전체에 선 할인을 깔고 들어간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한국 기업이 못해서가 아니라
한국 시장이 믿음을 못 줘서 생기는 것입니다. PER은 기대의 가격이고 PBR은 신뢰의 가격입니다. 한국은 기대도 낮고 신뢰도 낮게 받고 있습니다.